13살 된 김창국이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00년 9월 9일 레이놀드 선교사 사랑방에서 김창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근대 교육을 시작했죠. 그것이 이제 신앙학교 시작이고 오늘날도 9월 9일을 신앙학교 개교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선교사들 수선으로 평양의 숭실중학교를 나왔는데 남양동의 선교사들이 보낸 졸업시킨 최초의 숭실중 졸업생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활동 상황을 간단하게 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에서 서로 경쟁이 되니까 지역을 나누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교 선교회, 남장로교 선교회 쪽에서 맡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공부를 전주에 두고 그래서 이제 선교 공부가 전주에 있었죠. 그래서 전주를 중심으로 광주, 목포, 순천, 군산 이런 지역에서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학생이 바로 김창국. 그렇죠. 최초의 학생, 최초 수세자고 최초 학생입니다.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전주에 도착했을 때가 1894년이었어요. 2년 전 1892년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아무래도 와서 이제 한국 문화도 익히고 말도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1894년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오자마자 집 구입해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동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일단 철수했다가 그다음에 95년 연말에 와서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96년 11월 달에 이제 해리슨 목사하고 또 97년 6월에 레이놀드 목사가 받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30년도 1930년도 그 학생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로 이제 전주에서도 동조 시위를 했죠. 광주 항쟁 그래서 동조 시위를 했는데 그때 전주 시내에서도 여러 학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학교는 뭐 사전에 발각됐다거나 뉴스에 비쳤고 기존학교 학생들은 밖에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학교 안에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도 진출해가지고 저 중앙로까지 가서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 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37년도에 또 9월에는 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으로 또 알려지기로 했는데 김창국 학생이 최초 목사잖아요. 신흥으로는 그런 셈이죠. 신흥으로는 최초의 목회자로서 끼쳤던 그 영향력이라고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김창국 목사님은 목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사들을 돕는 목회를 좀 했었죠. 아직 신학생 중에서 신학교를 7년 기간 동안 다녔으니까 기간 동안 선교사를 도와서 전라도 지역에서 했고 또 신학 졸업 후에도 익산 지역에서 조금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전라도에서 1917년에 제주도로 파송을 해요. 선교사로 전도를 파송을 해서 거기서 몇 년 있죠. 거기서 몇 년 있으면서 이제 담임 목사 하면서 교회도 한 2개 세우고 그러다가 이제 1922년인가 그때 광주에 남문박교회라는 교회로 또 들어와요. 남문박. 그 교회가 이제 후에 한 2년 후에 양림교회로 나눠지죠. 양림교회가 광주에서 중심교회인데 그 양림교회 목사님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말년까지 돌아가실 조금 전까지 했었죠.
신학교와 직접 관련은 안 됐다. 좀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입은 여건이 선교학교들이 신앙교육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건데 이제 전주에서는 신학교, 신학교는 다른 학교, 타 지역 학교들의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목포, 그다음에 순천, 특히 이제 호남 기도학원 학원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그 미션 스쿨 중에서 상당히 제대로 신교육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전주 신흥학교를 보면 정말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세상이 앞으로는 그 종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만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학교를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법이 한번 오래전에 개정이 됐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사도 그때부터 호남교학원에 개방이사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 이사에다가 개방이사 하나 더 들어간 셈이죠. 학생 교사 선발도 지금 전라북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수만 뽑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학교로서 중요한 것이 학생들 기독교 정신으로 지금 하려면 신앙인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애로가 좀 있는데 불구하고 세력인 그것까지 없어지고 있다면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와서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그런 교육을 한다 그런 참 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법 개정이 전체적으로 하는 의도는 좋은데 모든 사학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원래 설립 목적 있는 학교들을 다른 학교 똑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해 놓을 수 있어서 사학의 그 독자성 그런 정체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최초의 신흥인 김창국 발제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의도한 것은 한 사람에게 신앙이 이렇게 전파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조금 부각시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본인 일생을 통해서 선교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가 하는 점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 자녀들까지 자녀들 4명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좀 첨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설명해요. 김창국 그 목사님의 이제 장남은 김현정 목사님이죠. 1909년생인데 역시 이분도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이분은 북한에서 성경을 목사를 했어요. 홍수원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거의 35년이 흘러간다 그래요. 잘 하고 있는데 해방되면서 북한에 이제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서 좀 심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출까지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냥 추록을 시켰어요. 추록을 시켰다가 이제 추록된 상태에서 강단에 섰는데 그만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장례식까지 실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그 아들 말 들어보면은 서원교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 좀 몸이 나아지니까 그 아픔을 이끌고 올라만 했어요. 그래서 광주에 아버지 살고 있는데 조금 내려와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군산 개복동 교회에서 지금 개복교회죠. 개복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뭐 점산에서도 최초 신흥인 김창국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좋아했고 최초 신흥이라고 하지만 또 이분은 사실 남장로의 선교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좋아했고 또 이분이 열심히 해서 개복교회에서 성무직 목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1954년에 WCC 총회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한경리 목사님이랑 몇 분 같이 우리나라 대표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대표로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남장동의 선교회 본부에서 최초의 이 신흥인 그 아들이 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다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하라고 승낙을 하고 공부하는 중에 북한에서 고문당했던 장추에 다시 발생을 해가지고 미국서 결국 수술을 했는데 계속 몸을 쏟고 귀국을 했어요. 그랬다가 세브란스 병원을 가서 55년 10월달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딱 서원 기도한 10년 만에 소천을 했어요. 안타까운 그런 분이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김현승이라고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시인이에요. 교과서도 실려 있고 뭐 여기저기 가면 그 시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런 내용을 담은 시가 있는데 유명한 그 김현승 시인이 1913년생 둘째 아들.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하여튼 기독교 시를 많이 써서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 이제 셋째 아들이 김현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915년생. 이분이 신흥학교를 나왔어요. 일제시대.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대를 위해서 2대째 신흥인이 됐고 사실 또 그 양반 아들이 또 신흥학교를 나와서 3대째 이번에 3대째 그 대식진 행사 때 아마 좀 뭐 기념상을 때를 받은 것 같아요. 이 김현택 교수는 이제 신흥학교 졸업하고 일본 가서 동경 체육전문학교 나와가지고 신흥학교 교사 한 2년 했고 나중에 전북대학교 교사하다가 퇴임됐죠. 동북교회 장로를 했습니다. 동북교회. 그리고 막내 아들 김현구라는 분은 광주 중앙교회 장로를 심으면서 전남여고 교장으로 은퇴를 했죠. 그 양반은 1923년생. 그래서 네 아들이 전부 다 목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유명한 기독교 시인으로 훌륭한 장색을 했고 제가 1989년에 제가 신흥 91세를 쓰면서 또 막내 아들 김현규 씨를 만났어요. 광주에 가서 봤더니 은퇴 직전에 전남여고 교장실이었는데 그분 얘기가 김창국 목사 후손이 그때 당시에 89년 현재 86명인데 그 중에 40명이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현택 교수 같은 사람도 아들 따라서 미국에 갔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신이 번성하고 최근에 이제 그 손자 말투 보면은 김창국 목사의 자손들이 전부 다 남자는 대부분 장로고 여자는 다 권사로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온 가족이 수많은 가족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서 어찌 지금 이 김창국 목사는 한 사람뿐이겠느냐 신흥학 교육으로서는 수많은 김창국이 나왔을 것이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